지난 12, 13, 14부에서는 게실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들을 먼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치질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실 치질은 정말 흔한 병이죠. 변기서 스마트폰 보면 치질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하지만 치질은 스마트폰 이전에도 늘 흔한 병이었습니다. 뭔가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겠죠. 미국 국립보건원 홈페이지에는 치질은 남녀 모두에서 매우 흔하며 50세 이상 성인의 절반가량이 치질을 경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7년부터 국내 치질의 연도별 진료 현황을 보면 2023년에는 연간 치질 환자 진료가 7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치질은 대표적인 국민질환 중 하나로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하는 국민이 약 75%에 달할 정도로 매우 흔한 질병입니다. 즉,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AI 답변을 보면 항상 똑같습니다. 치질 환자는 식이섬유 섭취를 늘려 변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혹시 식이섬유는 만병통치약입니까? 이건 제가 11부 영상에서 정말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여러 연구에서 만성 변비 환자와 변비 없는 사람들의 섬유질 섭취량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다는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즉, 섬유질 섭취 부족이 변비를 유발한다는 근거는 없지만 근거가 있건 없건 변비나 치질이 있으면 섬유질 무조건 많이 먹으라고 떼를 씁니다. 정말 비과학적인 일들이 섬유질에 대해서는 뻔뻔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1부에서 식이섬유 적게 먹으면 변비가 온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며 식이섬유 많이 먹으면 변비를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식이섬유 섭취 부족이 치질을 유발한다는 말은 정말 사실일까요? 실제 연구를 보면 치질 환자와 치질이 없는 대조군 사이에 평균 식이섬유 섭취량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보세요. 14.9g, 15.1g.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어요. 또한 섬유질 보충제 섭취율도 양 그룹 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치질 환자가 무슨 섬유질 섭취가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이번에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6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인데요. 가장 높은 식이섬유 섭취 그룹과 가장 낮은 섭취 그룹을 비교했을 때 치질과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또한 치질 환자와 치질이 없는 대조군 사이에도 총 1일 섬유질 섭취량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놀랍습니까? 연구진들은 치질은 섬유질 섭취가 아니라 계실증과 관련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 13, 14부 영상에서 계실증은 대장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약해진 장벽에서 꽈리 모양의 주머니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연구에서 대장 계실증이 있을 때 모든 크기 내치질은 64% 더 많이 관찰되었고 중간 크기와 큰 사이즈의 내치질은 무려 121%나 더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즉, 계실증과 치질은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뜻이죠. 결국 계실증과 치질은 비슷한 원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지난 12부에서 계실증은 대장의 가스와 대변이 많이 발생하면서 대장 내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즉, 대장 내 가스와 대변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섬유질 섭취가 계실증을 유발하는 실제 범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치질의 발생 원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논문의 제목처럼 우리는 치질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치질의 원인은 추측에 불과하며 저섬유질 식단이 치질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아직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임상 실험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구는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약 17,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요. 역시 식이섬유 섭취량과 치질과는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치질 환자에게 식이섬유 보충제를 투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이섬유 투여는 치질 증상과 크기, 만족도 등에 의미 있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역시 일반적인 상식과 통념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죠. 여러분들은 이런 AI 답변을 아직도 크게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치질이 수분 부족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멍청한 말은 정말 사실일까요? 역시 지난 11부에서 물 적게 먹으면 변비가 온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며 물 충분히 먹으면 변비 예방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추측들을 변비뿐만 아니라 치질에서도 똑같이 써먹고 있네요. 실제 연구를 보면 탈수가 없는 상태에서 수분 섭취를 1리터, 2리터씩 늘려도 대변량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고 소변량만 증가될 뿐이었습니다. 변비 치료를 위해 수분을 추가로 섭취하라는 일반적인 의학적 공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에서 수분 섭취량 증가가 대변량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탈수의 증거가 없는 한 수분 섭취를 늘려 변비를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있는데 이제는 일반적인 의학적 권고를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돈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이걸 고칠 생각은 전혀 없겠죠. 여러분, 의사가 명의가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변비건, 치질이건, 대장암이건 딱 3종 세트만 반복하면 됩니다. 식이섬유 많이 드시고 물 많이 드시고 운동도 많이 하세요 라고 말하면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이게 사실이건 아니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의학계는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돈이 될까가 중요한 것이겠죠. 자, 이번에는 3분 이상 화장실에 앉아있는 습관인데요. 스마트폰에 주목하지 마시고 왜 오래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지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변 볼 때마다 힘을 많이 줘야 한다면 치질 발생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실제로 치질은 앉아서 힘을 주다 생긴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데 항문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거나 변기에 오래 앉아있는 경우나 앉아서 힘을 주는 행동은 치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다른 대학병원에서도 힘주어 통변하는 습관을 강조하고 있죠. 정말 힘을 많이 주면서 배변하는 모습은 과거 초국 모피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흡수가 안 되는 섬유질 많은 초국 모피를 먹으면 당연히 대변 크기가 급격히 커지면서 배변 시 엄청난 힘을 줘야겠죠. 이런 과정에서 치질이 더 발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소화 흡수가 안 되는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가스도 엄청나게 발생하지만 대변량도 크게 늘어나면서 대장 내 압력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섬유질 많이 먹으면 똥구멍 찢어지는 듯이 힘주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임상 실험 연구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게도 섬유질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배변 시 힘주기 현상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건 사실 유치원생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물리적 현상입니다. 건강한 성인의 항문 직경은 보통 최대 3.5cm까지 확장될 수 있는데요. 대변 직경이 이보다 더 커지면 배출이 매우 힘들면서 주변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 볼 때 과도한 힘을 줘야겠죠. 결국 치질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14부에서 고기 단백질의 소장 내 소화율은 무려 96%에 달하면서 고기는 소장에서 다 흡수되어 다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대변을 거의 생성시킬 수가 없겠죠. 즉,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직경이 큰 대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화 흡수가 안 되는 섬유질이 많은 식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상당한 양의 대변이 만들어지면서 작은 구멍으로 밀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결국 변을 볼 때 계속 힘을 줘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게 될 겁니다. 초식동물인 코끼리는 매일 200kg 먹고 매일 100kg의 대변을 만들어내는데 초식동물인데도 불구하고 먹는 양의 약 절반이 변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식물성 음식들은 대변량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 대장 내 음식 찌꺼기가 크게 감소하지만 식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대장 내 음식 찌꺼기가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치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해되십니까? 항문의 최대 직경은 3.5cm.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계속 확장시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작은 사과를 통째로 삼키는 상황 말입니다. 억지로 삼킬 수는 있겠지만 정말 많이 아프겠죠. 이렇게 큰 덩어리가 무리하게 지나가면서 주위 조직들을 손상시킬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면 안 됩니다. 배변 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렇게 치질이 생기면 항문관은 더 좁아지고 대변이 통과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배변 시 더 힘을 주게 되고 이는 치질 증상을 더 악화시킬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치질을 해결하기 위해 섬유질을 더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러면 소화 흡수가 안 되는 폐기물을 더 많이 만들게 되고 배변 시 더 강하게 힘을 주면서 통증은 더 커지고 더 많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전혀 상식적이지 않죠. 지금 현재 의학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멍청한 일들이 벌어지는 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변비, 개실염, 치질 등으로 크게 고통받는 분들께서는 배변 횟수와 배변량이 크게 적은 호랑이들의 식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의학 상식 때문에 매일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6부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